어둠이 짙게 깔린 어느 날 밤 수많은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끝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한때 1,000만 명이 넘는 영혼들의 안식처였던 그곳은 마치 거대한 유령선처럼 침묵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정의 종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수억 장의 사진, 수천만 개의 일기장, 수십억 건의 일촌평들이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그날, 우리의 디지털 과거가 통째로 사라지던 바로 그 싸이월드 서버 종료의 날 이야기입니다. 이 비극은 갑자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파국에는 언제나 징조가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싸이월드라는 이름의 거대한 디지털 신세계에 열광했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웹사이트가 아니었습니다. 현실에 내가 투영된 또 하나의 자아 미니미가 살아 숨쉬는 가상 공간이었죠. 사람들은 단돈 100원짜리 사이버 머니 도토리로 미니 홈피를 꾸미고 배경음악을 깔고 서로의 방명록에 발자취를 남기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초라한 웹사이트 몇몇만이 존재하던 인터넷 세상에서 싸이월드는 압도적인 비주얼과 친밀함으로 순식간에 젊은 세대의 심장을 움켜쥐었습니다. 일촌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된 관계망은 현실의 친구, 가족, 연인까지 고스란히 옮겨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미니홈피를 파도타기 하며 일상을 공유했고 오늘의 기분을 통해 감정을 표현했으며 은밀한 사진첩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을 봉인했습니다. 도토리 경제는 상상 이상의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싸이월드는 단순한 소셜 네트워크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소유욕을 자극했습니다. 남들보다 예쁜 미니홈피, 멋진 배경음악, 특별한 미니미 아이템을 갖기 위해 사람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2005년 싸이월드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인터넷의 심장으로 군림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적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소속감과 인정 욕구, 그리고 기록하고자 하는 본능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이 황금기는 서서히 균열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거품은 늘 그렇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바람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사용자들은 새로운 것을 원했지만 싸이월드는 과거의 영광에만 안주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었죠. 해외에서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개방형 소셜미디어가 급부상했고 국내에서는 스마트폰의 확산과 함께 카카오톡이라는 괴물 같은 모바일 메신저가 등장했습니다. 싸이월드가 폐쇄적인 일촌 관계에 집착하는 동안 다른 플랫폼들은 전 세계를 향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싸이월드의 디자인은 촌스러워졌고 속도는 느려졌으며 모바일 환경에 대한 준비는 한없이 게을렀습니다. 이때부터 회사는 끊임없이 추락했습니다. 적자가 쌓이고 경영진은 교체됐으며 무의미한 서비스 개편 시도가 반복됐습니다. 싸이월드 3.0 같은 이름으로 재기를 꿈꿨지만 이미 떠나간 사용자들의 발길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빙산에 부딪힌 유람선처럼 서서히 가라앉는 바에 위에서 선원들은 끊임없이 물을 퍼냈지만 이미 배의 절반은 차가운 바닷물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싸이월드가 망할 리 없어. 내 추억들이 다 거기 있는데 사람들은 애써 외면했지만 그들의 미니 홈피에는 더 이상 새로운 글이나 사진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방명록에는 먼지 쌓인 과거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추억이 잠든 곳은 이미 거대한 디지털 공동묘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할 수 없는 통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싸이월드 서버가 완전히 종료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2020년 10월 11일 이 날짜는 수많은 이들에게 가슴을 찢는 비수가 되어 날아왔습니다. 싸이월드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공지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젊은 날, 사랑과 이별 기쁨과 슬픔이 담긴 역사의 페이지가 통째로 뜯겨나간다는 선고였습니다. 회사는 종료일 한 달 전부터 데이터 백업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수년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수백 장, 수천 장의 사진을 다운로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용자들은 뒤늦게 과거의 흔적을 건져 올리기 위해 싸이월드로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불타는 집에서 소중한 것을 건져내려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손놀림은 필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버는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느려 터진 다운로드 속도, 잦은 오류 메시지,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접속 불가 화면은 사용자들을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학창시절 사진이 안 받아줘요. 첫사랑과의 일기장이 통째로 날아갈 위기예요.
제발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여기저기서 울부짖는 아우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타이타니코가 침몰하는 순간 구명보트를 차지하려는 사람들의 아비규환 같았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은 마비되고 오직 내 추억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만이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24시간 싸이월드의 마지막 순간은 마치 분단위로 쪼개진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2020년 10월 11일 자정 그 마침표가 찍히기까지의 시간은 수많은 이들에게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오후 8시 웹사이트는 이미 마비 상태였습니다. 로그인 시도는 100번 중 한두 번 겨우 성공할까 말까 했습니다. 다운로드 성공이라는 문구는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혹시 모를 기대를 품고 컴퓨터 화면 앞에서 밤샘 대기를 자처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함께했던 친구들과 단톡방을 만들어 너는 됐냐? 이거 내일 진짜 없어지는 거 맞지라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오후 10시 웹사이트 곳곳에 알 수 없는 오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니 홈피 배경은 깨져버리고 사진은 X자 표시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치 무너져가는 건물의 잔해처럼 그들의 추억은 서서히 조각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들은 아마 이 순간까지도 필사적으로 서버를 살리려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기운 거대한 배를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밤 11시 30분 남은 시간은 단 30분. 일부 사용자들은 서버가 종료되기 직전까지 기다리면 기적처럼 모든 데이터가 한 번에 다운로드 될 것이라는 신랏 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질없는 기대였습니다. 오히려 이 순간부터는 로그인조차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모니터를 노려보는 사람들,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 채 새로 고친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의 안타까운 시선. 그들은 무력하게 자신의 추억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밤 11시 59분,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카운트다운을 외쳤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이미 체념의 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정을 알리는 시계의 바늘이 겹쳐지는 순간, 툭! 화면이 멈추고 접속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어떤 창은 아무런 메시지 없이 텅 비어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용자들이 마지막 새로 고침 버튼을 눌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절망적인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억 장의 사진, 수천만 개의 일기장 셀 수 없는 일촌평들이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의 젊음과 사랑, 웃음과 눈물이 담긴 디지털 유산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트레이딩 룸에서 주가가 폭락하는 것을 지켜보는 투자자들의 비명처럼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거대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싸이월드의 디지털 장례식은 그렇게 조용하고 처절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폐허가 된 디지털 공간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뒤늦게 그 상실감에 몸서리쳤습니다. 내 싸이월드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요. 사진 백업하는 걸 깜빡했어요. 정말 사라질 줄은 몰랐어요. 애끓는 후회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잔혹사는 서버가 꺼진 그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싸이월드가 2020년에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뒤에는 죽은 자를 되살리려는 혹은 죽은 자의 유산을 차지하려는 아주 기이하고도 복잡한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 고문과 자본의 논리가 뒤섞인 또 다른 형태의 디지털 스릴러였습니다. 서버가 셧다운된 후 폐허가 된 싸이월드 위로 하이에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천만 명의 데이터베이스, 즉 3,200만 명의 회원 정보와 170억 장의 사진, 5억 개의 동영상. 이것은 엄청난 빅데이터이자 돈이 될 수 있는 자원이었습니다. 비록 서비스는 망했지만 그 데이터가 가진 잠재력에 눈독을 들이는 세력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2021년 초 싸이월드 S라는 이름의 신생 컨소시엄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전 국민의 추억을 부활시키겠다며 싸이월드 운영권을 인수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진과 일기장을 모두 복구해 드리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들썩였습니다. 3040 세대들은 환호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청춘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아니, 처참했습니다. 싸이월드의 서버는 너무나 낡아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던 스토리지 장비들은 부품조차 구할 수 없는 구형이었고 전원이 끊긴 지 오래되어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했습니다. 복구팀은 마치 고고학자가 유적을 발굴하듯 먼지 쌓인 서버실에서 밤새도록 장비를 고치고 데이터를 긁어 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2일 수많은 연기 끝에 드디어 싸이월드가 재오픈했습니다.
사람들은 앱스토어로 달려가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로그인은 되는데 사진첩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복원 중입니다. 라는 메시지만 무한히 떴습니다. 동영상은 아예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다이어리는 글자 깨짐 현상으로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화질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저해상도 폴더폰으로 찍었던 사진들을 2022년의 고해상도 스마트폰 화면에 띄우니 온통 픽셀이 뭉개진 흐릿한 형체들 뿐이었습니다. 이게 내 추억이라고 왜 이렇게 촌스러워? 추억 보정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억 속에서는 아름다웠던 과거가 막상 현실로 소환되니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게다가 앱은 버그투성이었고 기능은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 비하면 원시인 수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다시 앱을 삭제했습니다. 차라리 추억으로 남겨둘 걸. 재오픈의 열기는 순식간에 식어버렸습니다. 더욱 씁쓸했던 것은 싸이월드 SE의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그들은 싸이월드라는 브랜드를 이용해 도토리 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하려 했고 메타버스 플랫폼과 연동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순수한 추억을 인질로 삼아 코인 장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추억 소환이라는 감성 마케팅 뒤에는 차가운 자본의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기업이 망하면 나의 데이터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싸이월드 사태는 디지털 주권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구글 포토에 인스타그램에 유튜브에 우리의 모든 일상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만약 내일 구글이 망한다면, 페이스북이 서비스를 종료한다면 약관 한 줄에 따라 우리의 모든 기록은 공중분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플랫폼의 주인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제공하는 새방에 사는 세입자에 불과합니다. 월세를 내고 공간을 빌려 쓰는 것일 뿐 그 공간의 소유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싸이월드의 몰락은 내 데이터는 내가 백업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외장 하드에 인화된 사진첩에 혹은 나만의 아날로그 일기장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백업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싸이월드는 왜 망했을까요? 단순히 기술이 뒤처져서 스마트폰 대응이 늦어서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내막에는 경영진의 오만과 탐욕 그리고 대기업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싸이월드가 SK 커뮤니케이션즈에 인수된 후 이 혁신적인 벤처기업은 거대 통신사의 부속품으로 전락했습니다. 경영진은 싸이월드의 혁신성보다는 네이트온 메신저와의 시너지 통신 상품 판매 등 그룹사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싸이월드를 활용했습니다. 사용자들이 원하는 기능보다는 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능을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미니 홈피 스킨 가격을 올리고 도토리 결제를 유도하는 팝업 창을 띄우는 데 골몰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패착은 모바일 전환의 실패였습니다. 2009년 아이폰이 한국에 상륙했을 때 싸이월드 내부 개발자들은 경영진에게 지금 당장 모바일 앱을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웹사이트 트래픽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 굳이 앱을 만들 필요가 있나? 모바일 웹으로도 충분하다. 그들이 웹의 달콤한 광고 수익에 취해 있는 동안 카카오톡은 무료 문자라는 무기를 들고 모바일 세상을 점령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좋아요와 뉴스피드라는 개방형 알고리즘으로 전 세계를 연결했습니다. 싸이월드가 일총길이만 도토리를 주고받는 닫힌 성에 갇혀 있을 때 세상은 이미 국경 없는 광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쇄국 정책을 펼치다 망한 조선 말기처럼 싸이월드는 디지털 쇄국 정책으로 자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또한 실패한 글로벌 진출도 뼈아픈 실책이었습니다. 싸이월드는 미국, 중국, 대만 등 해외 시장에 진출했지만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각 나라의 문화와 인터넷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식 미니 홈피 시스템을 그대로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에게 아기자기한 미니 및 꾸미기는 유치한 장난감처럼 보였고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서구권 문화에서 파도 타기는 스토킹 도구로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현지화 없는 글로벌 확장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습니다. 결국 싸이월드의 역사는 혁신가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완벽한 교보자입니다. 1등 기업이 자신의 성공 방식에 취해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다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처절한 과정을 생중계로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의 10대, 20대들에게 싸이월드는 응답하라 시리즈에나 나오는 옛날 유물일 뿐입니다. 그들은 인스타그램의 스토리로 일상을 공유하고 틱톡의 숏폼으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텍스트와 정적인 사진 중심이었던 싸이월드 세대와 달리 지금은 영상과 즉각적인 반응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플랫폼은 바뀌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싸이월드의 방명록은 페이스북의 타임라인이 되었고 일촌평은 인스타그램의 댓글이 되었으며 도토리는 아프리카 TV의 별풍선이나 유튜브의 슈퍼챗으로 진화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연결되고 싶고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그대로인 채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싸이월드는 같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딘가에 로그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열광하는 이 플랫폼들도 언젠가는 싸이월드처럼 낡은 유물이 되어 사라질 날이 올 것입니다. 틱톡이 영원할까요? 유튜브가 천년만년 갈까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 사용자의 변덕은 갈대와 같습니다. 언젠가 먼 훗날 2026년에 우리가 유튜브 서버 종료 소식을 듣고 패닉에 빠지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내 구독 목록이 다 사라진다고 내가 올린 브이로그 영상 백업 못했는데 그때 우리는 싸이월드의 마지막 밤을 떠올리며 씁쓸한 미소를 지을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반복되는구나. 우리의 디지털 삶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파도 한 번이면 씻겨 내려갈 운명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화면 속에 좋아요 숫자보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온기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데이터는 사라져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눈 진짜 감정은 우리 마음속 서버에 영원히 저장될 테니까요. 싸이월드 서버 종료 사건. 그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비싼 수업료이자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가 기억해야 할 서늘한 경고장입니다. 부디 이 경고를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추억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오늘 밤 오랜만에 외장 하드를 꺼내 사진들을 백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은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들과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영상이 아닌 내가 직접 선택한 진짜 삶의 순간들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미니 홈피 BGM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노래를 들으며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비록 서버는 꺼졌지만 그 노래가 흐르던 그 시절의 공기와 감정만은 부디 여러분의 가슴속에서 영원히 로그아웃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라진 것들의 기록, 그리고 기억해야 할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